자녀와 부모 세대 모두 건강상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바로 중증 치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금센터에서 노후 설계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노후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백세 행복 라이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후 건강, 이것은 비단 나이가 지긋하신 부모님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 자녀 세대들도 자신의 미래는 물론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금센터에서 작년 말에 진행했던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노후 건강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저희 센터의 이규성 선임연구원과 이정원 선임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던 대담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내며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건강상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건강상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중증 치매를 꼽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님 또는 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자녀의 37.7%, 부모의 33.8%가 중증 치매에 이른 경우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치매가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죠.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중증 치매는 환자 본인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노후 질병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어 눈여겨볼 만한 답변은 자녀와 그 배우자가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낄 때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자녀 세대에서는 14.3%, 부모 세대에서는 18.3%가 이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양의 문제를 넘어서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녀 세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현실적인 부담 사이에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가족 부양 의식과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맞벌이 부부 증가와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걷기가 힘든 상황일 때라는 답변도 자녀 11.3%, 부모 20.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활력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활동의 제약은 사회 활동의 감소로 이어져 우울감 등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체적 건강 역시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자녀 세대 모두 노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특히 인지 능력 상실로 인한 중증 치매와 그로 인해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베이 결과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단순히 재산을 모으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일깨워줍니다. 장수시대의 필수 덕목은 건강한 삶의 지속 가능성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증 치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출시된 치매 간병보험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예상했던 대로 치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93만 5천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3%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보험 시장에서도 치매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치매 간병보험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매 보험이 주로 치매 진단비와 치료비, 특히 중증 치매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 상품들은 치매의 진행 단계를 세분화하여 경도 치매, 중증도 치매, 그리고 중증 치매까지 각 단계별로 진단 보험금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간병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상품들은 치매 진단 후에도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요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먼저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며 24시간 의학적인 치료, 재활, 간호 및 약물 관리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로 급성기 치료 후 회복 단계에 있거나 만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 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이 식사, 위생, 배설, 목욕, 옷 갈아입기, 보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활동 및 인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시설입니다. 이곳은 의료 서비스보다는 돌봄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중요한 점은 치매 간병보험은 요양원 입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국가에서 시설급여를 지원하지만 여전히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치매 간병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이 자기 부담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 어르신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보험 상품의 활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재정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21가지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셨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에 걸쳐 상세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요양 인정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점수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중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등급 분류는 필요한 돌봄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방문 목욕은 전문 인력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전문적인 돌봄과 관리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급여 형태 모두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금은 총 급여 비용의 15%이며 시설급여는 20%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의 재가급여 총 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30만 원이 되고, 시설급여 총 비용이 250만 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50만 원이 됩니다.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요양 등급 1등급을 받은 경우 한 달 본인 부담금이 재가급여는 약 31만 원, 시설급여는 약 51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금액들은 급여 총액과 등급별 한도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본인 부담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노년기가 길어지고 노년기에 필요한 돌봄과 의료비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장기 간병이 필요한 질병의 경우 그 경제적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 병원비, 약값, 요양원 입소 비용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 간병보험을 활용하는 것은 노후의 불확실한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스스로 품위 있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현명하고 선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비는 정신적인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저희 미래투자와 연금센터는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쓰는가 하는 재정적 지혜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소비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며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소박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노후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재정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을 의미하며 균형 잡힌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전체 30년으로 계획하기보다는 우선 퇴직 후 첫 1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 23년치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재정훈련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퇴직 후 예상되는 예산을 미리 계산하고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3개월 정도는 예상 생활비만으로 생활해보는 연습을 통해 실제 필요한 생활비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활용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 혜택 면에서 훨씬 유리하며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투자 경험이 있으시다면 국내외 우량, 배당주 ETF 등을 활용하여 연금 외 추가 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 연금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자신감에 대한 저희 센터의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저희 센터에서 4,050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자신감 점수가 평균 5.2점, 10점 만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은퇴 자신감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해보니 가계, 순자산, 소득, 연금과 같은 재무적 요소는 물론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그리고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거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은퇴, 자신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과정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재무적인 준비와 더불어 은퇴 후에 삶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비재무적인 준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사회 참여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도 정신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건강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의 평화,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 및 사회 시스템의 지원, 그리고 금융상품의 현명한 활용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노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미래투자와 연금센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